우리가 올림픽 예선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지난 경기는 황선홍 감독의 전술적인 스타일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일단 황선홍 감독이 비판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크로스 일변도의 축구를 하다 보니까 공격 패턴이 단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팀이 우리의 공격 패턴에 손쉽게 대응을 했었죠. 실제로 지난 경기 우리 대표팀의 크로스 횟수가 43번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격의 방향도 지난 경기에서 왼쪽과 오른쪽 측면 공격이 거의 40%였어요. 그리고 중앙 공격이 이제 마지막에 김민우 선수랑 강성진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게 올라간 수치입니다. 경기 중간에는 20% 혹은 더 내려가서 19%, 18%까지 떨어질 때가 있었거든요. 이 수치가 얼마나 측면 공격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냐면, 프리미어리그를 기준으로 봤을 때 프리미어리그에서 정말 크로스 일변도 축구를 한다고 평가를 받는 웨스트햄이 우리랑 흡사한 22%가 중앙 공격, 나머지가 측면 공격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런데 웬만한 팀의 이제 그 수치를 보면 25%, 중앙 지역을 많이 쓰는 팀들은 3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만 비교해봐도 황선홍 감독이 좌우 측면을 많이 활용하는 감독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측면 공격을 하는 것이 뭐 나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측면 공격을 잘해서 득점이 많이 나오고 경기가 잘 풀리면 측면 공격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죠. 예를 들면 웨스트햄도 물론 답답한 경기들이 많았지만 웨스트햄도 측면 공격을 잘하기 때문에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성적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측면 공격을 할 때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래도 이게 상세가 되는데, 우리가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플레이들은 상대가 완전히 밀집해서 수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측면 공간을 쓰기 위해서 측면으로 패스를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이 공간으로 보내주는 게 당연히 더 쉬운 방법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황선홍 감독에게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은, 황선홍 감독이 지난 아시안게임 대표팀 그리고 이번 올림픽 대표팀을 이끌면서 본인의 전술적인 면도 어느 정도 수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아시안게임 초반에 특히나 지난 23세 이하 아시안컵 때는 어떤 형태였냐면 그냥 단순하게 좌우 측면 풀백이 높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미드필더도 1명, 2명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좌우 측면 공간에 공간이 넓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 대표팀을 이끌 때는 그때 황재원 선수가 이 역할을 너무나 잘했죠.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측면에 있을 때 측면으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풀백들이 가운데로 들어와 주면서 어느 정도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을 수행하고 가운데 지역을 역습에 대비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 이러한 전략을 황선홍 감독이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난 아시안게임 때 안 좋았던 부분은, 이렇게 풀백들이 가운데로 들어오면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넓게 움직여야 되는데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번에는 오히려 측면 공격에 아무도 없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를 들면 송민규 선수를 왼쪽에 배치했을 때 송민규가 가운데로 들어오는데 뒤에 있는 풀백도 가운데로 들어온다.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도 황선홍 감독이 조금씩 고쳐나가면서 지난 경기를 보면 안쪽으로 조현택 선수가 조금은 들어오고 황재원 선수는 들어오기도 하지만 공격적으로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조현택 선수가 약간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이니까, 특히나 엄지성 선수가 가운데로 많이 들어가는 스타일을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엄지성 선수가 측면 지역으로 많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현택 선수가 올라가지 않을 때 엄지성이 측면으로 나오면서 측면 공격을 활용을 하고, 여기에 더해서 수비가 끌려나갈 때 끌려나가는 순간 이 공간으로 안재준이라던가 아니면 강상윤이 뛰어들어가면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조현택이 밸런스를 잡아주다가 조현택의 왼발, 이 아주 좋은 킥력을 활용해서 패스를 찔러주는 이러한 형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 경기를 보면 이 왼쪽 라인에서의 활용법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이 장면에 이제 조현택 선수도 올라가고 오른쪽에 있는 황재원 선수도 올라가면서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가운데로 들어오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조현택 선수가 너무 높은 지역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약간 낮은 지역에서 볼을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비가 끌려 나올 때 안쪽으로 들어갔었던 엄지성이 뛰어들어가는 엄지성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요 공간을 무너뜨리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상대 수비가 잘 따라가 줬지만 이렇게 조현택 선수가 단순하게 크로스만 올리는 게 아니라 측면 지역에서의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활용을 잘해줘요. 이 장면도 보시면 조현택 선수가 이번엔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수비가 한 명 정도 약간 끌려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엄지성 선수가 안쪽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조현택이 올라올 때 가운데로 들어간
엄지성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가운데 있었던 안재준 선수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안재준에게 조현택 선수가 패스를 보내주면서 이번엔 조현택 선수로부터 시작한 패스가 앞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안재준 선수에게 연결이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조현택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본인이 가장 잘하는 건 크로스다 보니까 안쪽으로 엄지성 선수가 뛰어들어가면서 수비를 그냥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면 측면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조현택이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안쪽으로 크로스를 올려주는 이러한 형태의 공격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예 올라가지 않고 수비 라인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다가 엄지성이 조현택이 안 올라오니까 측면으로 빠져주면 수비가 엄지성을 따라 나올 때 그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조현택 선수가 패스를 뿌려주는 이러한 형태를 활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난 경기는 조현택 선수의 이 패스 능력을 활용해서 황선홍 감독이 왼쪽 라인에서의 콤비 플레이 이 플레이를 매우 잘 짜왔다는 평가를 들을만 하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라인에서는 조현택처럼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그런 풀백이 아니다 보니까 황재원 선수는 오히려 본인의 기동력을 살려서 그리고 가운데로 들어왔다가 측면으로 나갈 수 있는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에 아주 적합한 선수죠. 황재원 선수가 실제로 중앙 미드필더로 리그에서도 뛰는 경기가 있기 때문에 황재원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올 때 백상훈이 전방으로 뛰어나간다거나 그러면 이때 홍시우가 측면으로 벌리면서 수비를 끌어낸다. 아니면 이제 홍시우가 가운데로 들어올 때 황재원이 측면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백상훈이 측면으로 돌아뛰거나 이것도 아니라면 홍시우가 측면으로 수비를 끌어낼 때 백상훈이 오히려 수비를 끌어당기고 가운데로 황재원이 안쪽으로 언더래핑을 시도하는 이렇게 기동력을 살려서 스위칭하는 플레이로 이 측면 공간을 많이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라인에서의 이런 측면 콤비네이션 플레이 이런 건 황선홍 감독이 점점 더 본인의 전술을 발전을 시키면서 칭찬을 받을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풀백들을 과거와 다르게 약간 가운데 지역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형태로 가져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황선홍 감독이 아시안게임 대표팀 때 안 좋았던 부분이 역습을 잘 당한다는 거였어요. 풀백도 그냥 올라가 버리고 미드필더도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좌우 측면과 미드필더 라인의 공간이 넓게 만들어지면서 특히나 아시안게임을 준비할 때 중국과의 평가전이 있었잖아요. 그 경기가 뭐 중국이 너무나 더러운 플레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만 기억에 남는데 그 경기에서 중국의 역습에 우리가 실점을 허용하기도 하고 위기 장면을 많이 허용했어요. 그래서 황선홍 감독이 앞쪽에 공격 숫자를 늘리는 건 좋은데 역습에 대한 대비가 좀 안 된다 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백을 가운데로 밸런스를 유지하는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역습에 대한 대처가 잘 돼서 23세 이하 아시안컵 때는 우리가 웬만해서는 일본이라던가 뭐 호주 요런 팀들 아니면 우리가 공격을 하고 상대가 수비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공격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역습을 제한을 해야 우리가 실점을 안 하고 계속 공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제도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의 볼을 빼앗아서 역습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때 황재원 선수가 그냥 측면으로 달려뛰는 게 아니라 중계화면엔 보이지 않지만 살짝 가운데로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역습을 전개할 때 황재원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와 주면서 요 라인에서 볼을 끊어내고 미드필더 라인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 플레이가 되니까 상대적인 약팀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공격이 좀 답답해도 턴오버가 나와도 상대의 역습을 끊어내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경기를 펼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황재원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측면 공격수였던 강성진이 측면으로 빠져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황선홍 감독의 뭐 치명적인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크로스 패턴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황선홍 감독이 뭐 국가대표팀 감독의 후보에 올라와 있다, 올라와 있지 않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황선홍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에 올라가려면 이 문제를 이번 대회를 통해서 혹은 올림픽을 통해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 국가대표팀 자체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대표팀의 강점이 미드필더 라인에 앞쪽에는 황희찬과 손흥민 같은 좋은 공격수들이 있고 바로 그 밑에 이재성, 이강인, 홍현석, 황인범 그리고 뭐 정우현 기본적으로 미드필더 라인의 풀이 좋아요. 그래서 중앙을 거쳐서 뭔가 볼 소유도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감독이 오면 더욱더 우리의 스쿼드를 잘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클린스만 감독이 바로 우리의 그 강점과 정반대의 감독이기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던 거거든요.
클린스만 감독은 뭐 측면을 넓게 쓰면서 공격수도 높게 올리고 거의 중원을 거쳐가지 않는 중원 삭제의 축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드필더 라인이 강점이 있는데 왜 미드필더 라인을 쓰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황선홍 감독은 뭐 클린스만 감독까지는 안 가지만 측면 공격에만 좀 집중하다 보니까 가운데 있는 뭔가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안 나오고 답답한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황선홍 감독이 어떻게 해결하는 편이냐면 아시안게임 대표팀 때는 이강인과 홍현석 그리고 물론 이제 배준호 선수가 23세 이하 대표팀으로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됐지만 3월부터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난 그 서아시아 챔피언십에서 배준호를 활용해서 이제 이런 공격형 미드필더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면서 중앙 라인에서의 창의성을 만들어 나가고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볼 소유도 가져가는 편이거든요. 뭔가 팀적으로 만드는 플레이가 아니라 선수에 의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국가대표팀으로 온다면 미드필더 라인의 이강인이라던가 뭐 이재성이라던가 홍현석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의 개인 능력에 의존해서 올림픽 대표팀보다는 보다 더 가운데를 많이 활용하는 경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사실은 월드컵에 나가기에 부족함이 있고 그런 형태로는 우리가 미드필더 라인을 충분히 활용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제 경기도 상대팀이 아무리 약팀이라고 해도 우리가 공격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경기 중에 한두 번 정도는 상대팀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측면 공격만 하다 보니까 우리의 공격은 안 풀리고 상대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공격에 대처를 잘하다가 역습에 한 번, 두 번 정도 풀어 나오면서 오히려 우리가 역습을 당해서 실점을 할 수도 있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물론 역습에 대한 대비가 비교적 잘 되긴 했지만 한두 번 정도는 그런 위기 상황이 나오거든요. 뭐 어제의 경기에서 이런 장면이었죠.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거의 뭐 유일한 공격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술탄이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주고 뛰어 올라가는 측면 공격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이 공간이 완벽하게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가는 선수도 있어서 여기서 아랍에미레이트가 조금만 잘했어도 우리가 결정적인 찬스를 그대로 내주는 장면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후반전 막판쯤에 나왔어요. 왜냐면 후반전 막판쯤에는 우리도 조금 지치니까 상대의 역습을 허용할 때가 한두 번 정도는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볼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가져가는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그 전에 득점이 나와서 조금 더 스코어 차이를 벌려놨다면 이렇게 우리가 역습을 당해서 선제골을 허용할 만한 장면이 나오지가 않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경기에서 볼 점유율이 70%였는데 볼 점유율을 이렇게 많이 가져간 것에 비해서는 슈팅 숫자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13개. 그리고 유효 슈팅이 3개가 됐어요. 유효 슈팅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볼 점유율에 비해. 이런 거는 분명히 우리가 공격권을 쥐고 있지만 공격에 대한 효율성에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이 올림픽 예선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지도자 커리어에서 조금 더 좋은 감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패턴 플레이를 분명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성인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왔을 때는 분명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우리 대표팀의 강점을 잘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축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을 뭐 우리 국가대표팀 그 감독 후보에서 아예 뭐 제외하고 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황선홍 감독이 잘하면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황선홍 감독이 지금 보여주는 축구로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완을 많이 해와야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에도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